자, 첫 번째 강의 영상에 이어서 유형 5번 다항식의 나눗셈 성질을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일단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거는 뭐 fx를 어떤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죠. 그러면 문제로 한번 살펴보시면 다항식 fx라는 식을 얼마로 나누는 거냐면 문제에서 x 더하기 2분의 1로 지금 나누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몫이 생기니까 그 몫을 옆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지. 얼마죠? 2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 괄호 닫아주시면 되는데 나머지가 5래. 그러니까 플러스 5를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식인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다항식 fx를 2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qx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 주면 돼? fx를 2x 더하기 1로 나눠줬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그죠? 뭐 얘랑은 얘랑은 뭐 다르겠죠? 여기 나머지가 온데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나눠주는 식을. 근데 원래 거를 잘 보니까 x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2배를 하면 얘가 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지? 나눠주는 식이 2배를 했을 경우에 같아지죠? 그럼 어떤 행위를 해주면 되냐면 전체 식에다가 곱할 필요가 없이 몫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몫에서. 몫이 지금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니까 2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는 과정이 되는 거냐면 x 더하기 2분의 1에 얘를 2로 묶는 거예요. 뒤에 있는 식을. 그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2를 다시 요 앞으로 곱해주시면 2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마지막으로 몫이 5다. 첫 번째 식을 바꾼 거거든 지금 요거는. 그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몫이 얼마다? 몫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다. 요렇게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약간 이 원리로 따지면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4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를 2로 만들어주고 싶어. 1 곱하기 4가 아니라 2 곱하기 뭐시기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당연히 뒤에 거에서 2를 꺼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2로 만들어주면 이 둘의 값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요게 요 얘기예요. 그죠?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qx니까 q2는 요 qx라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하라. 그거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2 하시면 얼마죠? 12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유형 5번은 끝났고 그 다음 유형 6번 봅시다. 자, 문자가 두 개인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여기 있는 곱셈 공식을 뭐 하나라도 아직 덜 외웠다면은 이번 기회에 1, 2, 3, 4, 5번, 6번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쌤이 월요일날 수업 듣는 친구들은 월요일날 전부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화요일날 전부 다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곱셈 공식 변형 공식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1, 2, 3, 4, 5번, 6번 시험 볼 거니까 이날 준비해서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36번 봅시다. 베이직 문제인데 x 값이 주어져 있고 y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대로 넣는 행위는 머리에 빵꾸가 뚫린 행위죠.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으면 하루 종일 걸려. 대입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물어보는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 하든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요렇게 두 개 묶을까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묶고 y도 요렇게 두 개로 묶어버리자.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첫 번째 묶는 거에서는 얼마가 묶이냐면 x제곱으로 묶이죠. 그래서 x제곱에 x 마이너스 y 이렇게 묶이고요. 뒤에 있는 식은 두 번째 식은요 얼마로 묶이냐면 y제곱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y제곱으로 묶어서 y 마이너스 x
그러면 이렇게 묶어냈을 때 지금 공통인수가 있냐 이건데 얘를 조금 변형시키면 되죠. 요 y 빼기 x라는 거를 x 빼기 y로 바꿔주되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얘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제곱에 x 빼기 y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통인수가 x 빼기 y이기 때문에 얘를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더 되는데 뭐냐면 여기가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얘를 x 빼기 y 곱하기 x 더하기 y x 빼기 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x 더하기 y 값만 구해봅시다. 자, x 더하기 y는 얘네 둘이 더하는 거니까 4. 루트 3은 소거 되죠. 그리고 x 빼기 y 요거는 왼쪽에서 오른쪽 거 빼는 거니까 2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2루트 3, 얘는 4, 얘는 2루트 3이니까 요거 셋 다 곱하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얘는 셋 다 곱하면 48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40번 문제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처음으로 이제 인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인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무엇인지, 자, 인수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자, 인수란 개념은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이 돼야 돼.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는데 여기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이라 하면은 어떤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거 전체를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조금 진화를 한다라고 해볼까? 진화를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해서 누구만 빠르게 구하고 싶은 거야? R만 빨리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는 누구를 0으로 만드는 거죠? 이 B의 값, 나눠주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X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맞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있는데 x-1 곱하기 뭐 더하기 r이면 이 녀석의 fx의 나머지 이거 얼마냐 물어볼 때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f1이 r이다. 이렇게 배웠던 것까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나머지 정리를 또 한 단계 진화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수 정리인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인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진화시킨 이 인수 정리라는 뜻이 뭐냐?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 정리를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 정리를 써봤더니 나머지 정리가 뭐야? 나머지 정리를 써봤더니 나머지가 0이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fx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x-2로 나눴어. 그럼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있겠지, 그지? 근데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뒤에 상수값이 없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0이니까. 그러면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얘를 인수정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수가 뭔지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정리로 나타냈을 때 fx의 인수가 무엇이냐, fx의 인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fx의 인수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무엇을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곱해져 있는 요 항들 각각 개개인들을 다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 x-2가 될 수도 있고요. q라는 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식도 인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x-의 q를 곱한 식도 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1도 인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얘는 곱하기 1을 생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1 또한 인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fx의 인수를 모두 쓰면 이런 식으로 4개의 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수라는 개념을 다항식의 나눗셈부터 끄집어낸 거예요. 알겠죠? 이거 꼭
스토리텔링으로 외울 필요 전혀 없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x 6제곱 마이너스 y 6제곱인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풀진 않지 얘들아. 이걸 사실 이렇게 풀진 않고 우리가 인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인수 분해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수 분해를 활용을 하는 건데 인수 분해는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x 6제곱 마이너스 y 6제곱 이걸 어떻게 인수 분해하면 돼요? 얘를 합차 공식으로 먼저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러면 x 세제곱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y 세제곱의 제곱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럼 얘가 어때요? 합차 공식 맞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럼 인수분해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네 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식을 이용해서 x 더하기 y에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이 바로 요 녀석의 인수분해 결과고요. 이거 곱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곱하기로 이어지는 거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y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수인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일단 기억은 인수가 될 수 있고요. 여기 있죠? 니은도 인수가 될 수 있고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인수하고 여기 있는 인수를 곱하면 그 값은 인수가 될 수 있나? 있죠. 아까 쌤이 얘기해줬잖아. 둘이 곱해서 식 전체가 되더라도 인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인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디귿은 틀리기 쉬운데 디귿도 인수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을은 여기 있는 인수들을 어떻게 곱해봐도 어떤 조합으로 곱해봐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을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은 여기 바로 있죠. 그리고 비읍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인수의 개수는 총 몇 개다? 5개다.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정확하게 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곱셈 공식의 활용을 볼 건데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을 다 외우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곱셈 공식을 암기는 필수입니다. 필수. 왜 필수냐? 얘들아, 수학을 하면 쌤 이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만 하면 뭐 문제 푸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결국엔 내신 대비 아니야? 수학적인 학문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학적인 학문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내신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야 돼? 포인트가 뭐야? 시간을 단축해야 돼. 남들보다 빨리 풀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알겠죠? 그러니까 꼭 곱셈 공식을 다 암기하시고 이 활용을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 보시면 곱셈 공식의 활용은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미지수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미지수를 설정.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실 이것만 잘 아셔도 여기 문제는 어려울 게 없을 건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먼저 체크하십니다. 미지수를 설정해야 되니까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럼 너네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직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닌가? 직사각형의 넓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바로 떠올라야 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가로 세로가 주어져 있어 없어? 없잖아. 문제에서 가로 세로가 주어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 x라고 잡고 가로의 길이를 x라고 잡고 세로의 길이는 y라고 두는 거예요. 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미지수를 설정한 다음에 관계식을 찾아내는 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인데 관계식을 찾아내기.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럼 관계식 첫 번째 관계식이 뭐냐?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첫 번째 관계식이고요. 두 번째 관계식은 직사각형의 둘레가 주어진 게 두 번째 관계식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관계식이 좀 더 직관적이죠. 왜? 직사각형의 둘레라는 거는 자, x가 몇 개 있니? 직사각형의 둘레면 두 개. 그러니까 2x지. 그리고 세로의 길이도 두 개 있으니까 2y예요.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얼마다? 32다.
이게 두 번째 관계식이에요. 그죠? 그럼 첫 번째 관계식은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냐?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자, 쌤이 대각선의 길이를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 끝에서 직사각형 꼭지점의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이어주십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문제에서는 지름하고도 똑같은 길이를 갖는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반지름이 6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 즉 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12cm가 되는 거지.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 빗변의 길이가 12니까 우리가 뭐를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의 제곱과 같다? 12의 제곱 144와 동일하다. 자, 그럼 문제에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다 활용해서 관계식을 찾아냈으니까 이제 세 번째로 곱셈 공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곱셈 공식이죠? 일단 x 더하기 y가 16이야. 약분하면.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44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xy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 그냥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를 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동일하다. 그럼 여기다 계산을 해주면 16의 제곱이니까 뭐 256이고요. 거기서 2xy를 뺀 게 144니까 2xy는 얼마? 2xy는 112가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xy의 값은 얼마? 56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5번의 터프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요거는 쌤이랑 우리가 순서 아까 기억하시죠? 미지수 설정하고 관계식 찾아내고 곱셈 공식 활용하고 요거 세 가지를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미지수를 설정을 해야겠죠? 미지수 설정. 자, 그럼 문제에서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이에요. 건널비라는 거는 모서리의 길이를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얘도 정육면체고, 그러니까 큰 녀석도 정육면체고 작은 것도 정육면체야. 그지? 그 얘기는 둘 다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그냥 한 변의 길이를 알면 그게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a가 되는 거야. 그럼 작은 녀석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변의 길이를 b로 설정하면 다른 녀석들도 전부 b란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미지수 설정한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로 관계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관계식을 찾기.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일단 관계식이 어디 있는지 식을 먼저 살펴볼게요. 식을 먼저 살펴보니까 AB가 8이네.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인 거지. AB가 8이다. 그리고 두 정면체의 부피의 합이 224다. 이게 두 번째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이용을 하면은 첫 번째 식은 AB의 길이가 8이니까 여기 길이가 B잖아. 그지? 그럼 B 더하기 A 아니겠어? 그럼 A 더하기 B는 8이다. 너무 쉽네. 그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이 224다. 그럼 부피 공식이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아니야? 그러면 큰 거는 A세제곱이고 작은 거는 B세제곱이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 224. 그럼 식 두 개 끝났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뭐 해주면 된다고? 곱셈 공식을 이용하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건널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건널비니까 자, 이거 큰 거부터 한번 건널비 구해볼까요? 자, 여기 면의 넓이가 얼마죠? A제곱 아니야? 그지? 정사각형이니까. 근데 이런 넓이가 몇 개 있니? 똑같이 6개 있는 거 아니야? 정육면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6A제곱이 되는 거고 작은 녀석도 마찬가지로 여기 면의 넓이 얼마예요? 여기 요거 B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 면이 몇 개 있어? 6개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6B제곱.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다? 6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 되네. 그럼 적당하게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2번 공식을 적당하게 한번 이용해 보려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더하기 B
요거를 한 게 지금 224인 겁니다. 요 공식이 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부터 계산을 해보시면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8의 세제곱이니까 64에다가 8을 곱해주시면 4, 8에 32, 6, 8에 48, 512가 되겠네요. 그래서 512 마이너스 자 3ab에다가 8을 또 곱하는 거니까 24ab 이게 22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간단하게 하면 24ab는 마이너스 24ab는 요거 이항시키면은 8 0 8 4 28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럼 ab는 얼마냐면 288을 24로 나눠주시면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래서 ab는 12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다. 그럼 우리가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a 더하기 b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6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죠? 그죠? 요거를 지금 구해내야 되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요거 해주면 되겠다.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은 64고 거기서 마이너스 2ab니까 24 얼마죠? 40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40이니까 여기 40에다가 6을 곱해라. 그럼 답은 240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문자가 3개인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우리가 익숙한 거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익숙한 거. 익숙한 거는 첫 번째 식이 익숙할 겁니다.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하면 얘가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2에 ab, bc, ac 뭐 요거 모르는 친구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얘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킨 거야. 그냥 이렇게 이항을 시킨 거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 뿐이니까 첫 번째 공식은 뭐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공식은요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공식 자체를 외웠던 경험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얘를 한번 같이 증명을 해볼 건데요. a 더하기 b 그리고 b 더하기 c 그리고 c 더하기 a 자 이렇게 두자.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값을 x라고 한번 둬보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냐면 x 빼기 c고요. 그리고 b 더하기 c는 x 빼기 a고요. c 더하기 a는 x 빼기 b입니다. 요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걸 전개하는 건 쉽거든. 왜냐면 이거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얘는 x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제곱 더하기 ab, bc, ac의 x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abc거든요.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얘가 지금 얘랑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요 식을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고 세제곱이고 거기서 마이너스 똑같네.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앞에가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뒤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얘랑 즉 소거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소거된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뒤에 남아있는 것만 쓰시면 되는데 뒤에 남아있는 거는요. AB, AC, BC 검은색으로 AB, BC, AC에다가 X를 곱하는 거니까 X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지? 여기서 A, B, C를 빼라. 요 의미랑 똑같아요. 그럼 어때? 여기 나와 있는 요 공식과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공식은 좀 생소할 건데 증명 방법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x라고 둔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7번 보시면 문제가 이 공식을 좀 이용을 해봅시다. 자, 47번 문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인데 x제곱 y제곱 z제곱의 합이 8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에
xy, yz 그리고 xz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얘가 얼마냐면 얘는 8이고요. 얘는 0입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야 8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xy, yz 그리고 xz 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 알았는데 이 녀석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a고 얘는 b고 얘는 c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공식인 거예요.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의 제곱이죠. a제곱 그리고 b제곱 c제곱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구해야 돼요? ab, bc, ac 이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거 곱해보자. xy랑 yz랑 곱하면 ab가 되는데 그 값은 xy제곱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bc는 얘네 둘이 곱하는 거니까 xyz제곱. 마지막으로 ac는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거니까 x제곱 yz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얼마로 묶이냐면 xyz로 묶이죠. xyz로 묶여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지금 얼마냐면 얘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0이다. 그럼 얘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네. 자, 그럼 이제 공식 이용해서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뭐의 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에 a, b, b, c, a, c를 빼자라는 건데 얘가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구할 필요 없이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과 동일하겠죠. 얼마냐면 16. 그래서 답이 4번 나온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9번은요. 49번을 한번 풀어와 보세요. 49번은 그래서 쌤이 숙제 내준 게 좀 다르겠지만 일단 49번 같은 경우는 숙제로 내주도록 하겠으니까 거기 있는 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실제 강의에서 잘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